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스트롯 41회 준결승전에서 펼쳐질 운명의 무대를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 10명만 살아남은 지금 이 순간. 누가 최종 5-5에 진입할 것인지 그 숨막히는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본선 4차를 마치고 순위가 확정된 직후 현장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의 표정은 결연했고 각자 자신만의 무기를 벼려낸 듯 한치의 방심도 없었습니다. 상위권은 더욱 단단해졌고 중위권은 뒤집기의 기회를 노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하위권은 오히려 더 강한 불꽃을 내뿜으며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준결승은 단순한 무대 대결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를 건 심리전의 장이었습니다. 11회는 그 모든 갈등과 변수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회차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준결승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선택, 즉 선곡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 참가자의 이미지뿐 아니라 무대의 전체 흐름, 감정의 결까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선곡은 기술 이상의 전략이고 감성 이상의 설계이며 이 전략이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명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미 본선 4차에서 선곡의 힘이 그대로 증명되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허찬미는 김연자의 당신은 얄미운 나비를 선택하며 폭발적인 무대를 만들어냈고 이는 마스터 점수 1498점이라는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점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 컨디션, 전략, 무대 경험이 완벽히 맞아떨어졌다는 신호였고 그녀가 준결승에서 어떤 무기를 꺼낼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위를 차지한 홍성윤 역시 절정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김수희의 고독한 연인은 단순히 노래 한 곡이 아니라 그녀의 보이스 컬러, 감정의 결, 무대 장악력을 모두 드러내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응원투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는 점은 그녀가 이미 대중성까지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준결승에서 이런 화력은 누구보다 큰 무기가 됩니다. 노래 한 곡이 아니라 한 회차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3위의 길려원은 본선 4차 무대를 통해 완벽한 안정감을 증명했습니다. 최진희의 미련 때문에는 감정의 깊이가 없으면 결코 소화할 수 없는 노래인데 그녀는 그 감정을 기교로 가리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서사처럼 풀어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녀를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준결승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녀의 선택 하나가 전체 흐름을 요동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듯 상위권 3명은 이미 각자의 이유로 굳건하지만 준결승은 그 어떤 회차보다 변수와 뒤집기가 많은 회차입니다. 선택의 한 끗 차이, 감정의 한 호흡 차이, 무대에서 흔들리는 단 1초가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모든 시선은 탑10이 아닌 오직 5-5 진입 가능 선수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누가 생존할 것인가? 누가 탈락의 문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나요? 준결승 11회에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단연 상위권 1위부터 3위까지의 움직임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점수 상위권이 아니라 무대의 의도와 준비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 전체 판도를 흔들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의 판단, 감정, 선곡, 전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불씨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위 허찬미는 본선 4차 무대에서 이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강렬함과 대담함. 그리고 나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확신이 깃든 퍼포먼스였습니다. 김연자의 당신은 얄미운 나비는 고음 처리, 호흡 조절, 그리고 무대 장악력까지 모두 요구하는 곡인데 그녀는 이를 흠잡을 데 없이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준결승에서 그녀가 선택할 곡은 그 자체로 예고편이자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폭발력을 극대화하는 강렬한 트롯 라인업. 또 하나는 완전히 다른 감성 라인의 반전 선곡. 어느 쪽을 택하든 허찬미가 받는 영향력은 절대 작지 않을 것입니다. 2위 홍성윤은 지금 상승세가 가장 가파른 참가자입니다. 고독한 연인 무대 이후 그녀의 대중성은 빠르게 확장됐고 마스터들은 무대를 이해하고 노래를 해석하는 깊이가 남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장점은 단순한 발성이나 기교가 아니라 서사를 노래로 바꾸는 능력, 즉 감정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재능입니다. 이런 참가자가 준결승에서 어떤 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분위기 전체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 응원 투표 상위권이라는 점은 그녀가 안정적인 팬층을 확보했다는 뜻이며, 이는 무대 실수 한 번으로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위 자리를 넘어 1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바로 홍성윤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3위 길려원은 지금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타이틀을 가장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참가자입니다. 최진희의 미련 때문에를 선택한 것은 단지 감성 트롯을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인 호흡, 흔들리지 않는 발성, 감정을 밀어붙이는 완급 조절까지 그녀의 모든 장점이 녹아드는 선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준결승에서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든 제작진과 참가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장점을 이어가는 정통 감성 트롯을 택할지, 아니면 완전히 예상 밖의 퍼포먼스를 준비해 분위기를 흔들 것인지. 길려원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가장 큰 강점이지만 동시에 예상 가능성이라는 위험 요소 역시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준결승에서는 훨씬 더 강한 임팩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 참가자 모두 서로 다른 무기와 색깔을 갖고 있으며 지금 순위는 결코 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상위권일수록 부담이 크고 그 부담이 전략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대는 단순한 점수 싸움이 아니라 감정, 구성, 선곡, 퍼포먼스, 그리고 한 번의 흔들림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고난도 심리전입니다. 과연 누가 그 심리전을 뚫고 단단하게 버틸 것인가? 누가 흔들리고 누가 치고 올라올 것인가? 준결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준결승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또 다른 핵심 축은 바로 중위권 4위부터 6위까지의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상위권과 하위권 사이에서 치열하게 흔들리는 자리이기에 단 한 번의 선택만 정확히 맞아떨어져도 순위는 그대로 뒤집히고 반대로 흐름이 어긋났기라도 하면 단숨에 탈락권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방향성은 이번 11회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4위 윤윤서는 이번 시즌 가장 안정적으로 감성을 구축해온 참가자 중 한 명입니다. 김용임의 오래오래 살아주세요를 선택한 본선 4차 무대는 그녀의 진면목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과하지 않은 감정선, 흔들리지 않는 음정, 그리고 곡을 조용히 밀어붙이는 힘이 돋보였습니다. 윤윤서가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안정감이 아니라 감성의 호흡입니다. 화려함 없이도 시청자의 마음을 파고드는 무언가. 준결승에서 이를 확장해 더 깊은 감정선을 끌어낸다면 지금의 4위 자리는 충분히 상승 궤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난한 선곡을 선택하게 된다면 현재 위치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5위 윤태환은 이미 대중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참가자이자 감성과 기교를 자유롭게 오가는 독특한 무대 스타일을 가진 인물입니다. 참여를 선택했던 본선 4차 무대는 그녀의 짙은 호소력을 극대화한 무대였고 그 절제된 감정 안에서 폭발력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윤태환은 평소 기교를 섬세하게 활용하는 가수인데 이번 준결승에서 어떤 전략을 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나치게 어려운 곡을 선택하면 감정선이 무너질 위험이 있고 너무 쉬운 곡을 선택하면 임팩트 부족으로 순위가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태환에게 이번 준결승은 정확한 강도 조절이라는 과제가 주어진 셈입니다. 이 판단이 성공한다면 그녀는 옵5 진입의 가장 유력한 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6위 염유리는 화려한 비주얼에 가려진 탄탄한 실력이 숨은 무기인 참가자입니다. 첫 등장부터 존재감이 컸고 본선 4차까지 이어진 흐름에서 그녀는 노래의 기본기와 무대 장악력 모두 안정적으로 구축해왔습니다. 다만 그녀에게는 아직 결정적인 킬링 무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준결승에서는 단순히 잘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객과 마스터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한 장면, 즉 한 번의 분위기를 뒤흔드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염유리가 만약 이번 회차에서 그 한 방을 만들어낸다면 지금까지 보여준 성장세가 정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무난한 흐름을 이어간다면 하위권의 거센 반격에 밀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렇듯 4위부터 6위까지의 선수들은 모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모두가 순위 변동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상위권과 달리 이 구간의 참가자들은 단 하나의 선택이 전체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어느 누구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번 준결승은 감성, 전략, 무대 임팩트가 동시에 필요한 고난도 미션이며 이 세 명의 방향에 따라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과연 누가 오5의 문을 두드릴 자격을 증명하게 될까요? 이제 준결승 전쟁의 또 다른 축. 7위와 8위의 참가자들에 집중해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상위권의 견고함도, 중위권의 균형감도 없이 매 회차마다 순위가 크게 요동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두 참가자가 어떤 전략으로 이번 무대에 나설지에 따라 반전의 불씨가 가장 먼저 타오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7위 이소나는 본선 4차 무대에서 김수희의 가버린 당신을 선택하며 깊은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사연 있는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와 감정선을 곡에 온전히 녹여내며 보는 이들의 감정을 끌어당겼습니다. 이소나의 가장 큰 무기는 스토리텔링형 감성입니다. 가창력만으로 승부하는 참가자들과 달리 그녀는 노래 속 이야기를 직접 살아낸 것처럼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준결승은 단순한 감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소나가 넘어야 할 벽은 바로 임팩트입니다. 감동은 충분하지만 한 번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강렬한 장면이 아직 부족했습니다. 준결승에서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다면 탑10이 문이 아니라 오5를 향한 문이 열릴 수 있는 참가자입니다. 8위 이엘리아는 배우 출신이라는 점이 오히려 독특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희의 너무 짧았던 우리 이별을 불렀던 그녀는 감정 표현의 디테일이 섬세하고 무대 위에서의 몰입도가 뛰어났습니다. 연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성 조절 능력은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두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트롯 장르의 정체성을 더 깊게 자신의 스타일로 흡수하는 일. 둘째는 기술적인 안정감을 더 확실히 잡아내는 것입니다. 이번 준결승 무대에서는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됐는지가 승부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엘리아는 감성만 놓고 보면 오5 자격이 충분하지만 그 감성을 지탱할 기술이 온전히 받쳐줄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변수입니다. 7위와 8위 모두 단단한 감성과 자신만의 색깔을 갖고 있지만 지금의 위치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위권의 강력한 반격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되었고 무대 하나의 기세만으로 순위가 극적으로 올라가는 순간은 시즌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은 이번 준결승에서 반드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감성의 농도, 퍼포먼스의 강도, 그리고 선곡의 정확성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 이들의 이름은 단숨에 상위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무대에서 안전한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위권과 중위권 모두 강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실수만 하지 않는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구간이 선택 그 자체가 생존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이소나와 이엘리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감성의 울림을 넘어서 진짜 준결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남은 두 자리. 9위와 10위. 이 구간은 늘 이변의 중심이었고 이번 시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위권이나 중위권과 달리 이 두 자리는 매 회마다 전쟁터였고 작은 흔들림 하나로 생존과 탈락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본선 4차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9위 유미는 독보적인 음색을 가진 참가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개성적인 것이 아니라 듣는 순간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이런 음색은 경쟁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무기입니다. 기본적인 가창력과 감성 전달력이 뒷받침되었기에 준결승행을 일찌감치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녀에게는 뚫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바로 무대 구성의 스케일입니다. 지금까지의 무대는 안정감은 있었지만 큰 파동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준결승에서는 단순히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기억 속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 임팩트가 없다면 독특한 음색도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 유미가 어떤 곡을 선택하느냐는 오5 진입의 가장 현실적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최고의 반전 주인공 10위 김사나.
김수희의 멍해를 선택해 꼴찌에서 극적으로 탑10에 진입한 것은 단순한 급상승이 아니라 시즌의 명장면이라 불릴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감정 몰입, 표현력, 그리고 무대가 끝나는 마지막 호흡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무대였고 바로 그 1번이 무대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김사나의 강점은 성장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동안 그녀는 단 한 무대만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폭발시켰고 지금 이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준결승에서는 이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난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전과 같은 감성선을 반복한다면 반전의 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사나가 이번 회차에서 보여줄 무대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진짜로 오5를 향한 문을 두드릴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9위와 10위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안정감이 아니라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상위권은 이미 철벽처럼 단단하고 중위권 역시 성장이 빠른 선수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준결승에서는 단순히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대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로 이 장면이다 라고 기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 그것이 없으면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두 명이 그 순간을 만들어낸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전의 주인공은 대부분 하위권에서 나오고 그 반전은 곧 시즌 전체의 서사를 흔드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11회 준결승전에서도 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유미의 독보적 음색이든 김사나의 폭발적 성장세든 두 참가자 모두 결과를 뒤흔들 잠재력을 충분히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바꿀 것인가? 준결승 11회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마지막 축이 있습니다. 바로 예상 밖의 탈락자가 대거 발생하며 판도가 완전히 뒤흔들린 본선 4차의 후폭풍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던 저구, 김다나, 정혜린이 연달아 탈락하면서 경쟁의 중심축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는 단순한 이변이 아니라 준결승 전체의 전략 판도를 180도 뒤바꾼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저구의 탈락은 많은 시청자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순간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가창력과 폭발적 감정선,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 경험까지 갖춘 참가자였기에 준결승은 물론 결승 무대까지도 예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스트로사는 단순한 기술 대결이 아닌 선택과 흐름의 싸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저구의 탈락은 상위권 전체에 묵직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아무리 강한 참가자라도 흐름을 읽지 못하거나 선곡이 조금만 어긋나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다나의 탈락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습니다. 탄탄한 기본기, 개성 있는 톤, 폭발력 있는 후반부 구성까지 갖춘 참가자였기에 마스터들과 팬층 모두가 꾸준히 호평을 보내왔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력자조차 생존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탑10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준결승에서는 기대치가 아니라 결과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매 회차가 초접전이고 단 한 번의 순간이 전체 성적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정혜린의 탈락도 마찬가지로 경쟁 구도를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독특한 감정선과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했고 시즌 초반부터 신선한 에너지로 화제를 모은 참가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누구의 예상과도 달랐습니다. 감성, 실력, 무대 장악력 모두 갖춘 참가자들조차 떨어져 나가는 이번 시즌의 흐름은 남아있는 탑10에게 준결승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 싸움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전면전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이 세 명의 탈락은 남아있는 탑10에게 두 가지 확실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상위권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안정권이 아니라는 것. 둘째, 하위권조차 언제든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번 시즌은 실력자들이 떨어져 나간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결승 11회는 단순히 남은 10명의 대결이 아니라 새로운 구도의 총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구, 김다나, 정혜린의 빈자리는 단순히 3명의 탈락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새로운 주인공을 기다리는 빈자리이고 미스트롯 4위 서사가 한 번 더 요동칠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그 빈자리를 차지하며 준결승의 중심에 설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참가자가 이 격변의 한가운데서 살아남아 오5 위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